하천으로 내려가서 하천 타고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이제부터 하천 따라 올라갑니다. 밑에 돌 조심해. 한라산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명소인데 과거 한 20년 정도 전에 한라산의 지질 분포에 대한 지질도가 대략적으로 그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다 상세한 지질도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그 하천들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의 어떤 지질을 잘 볼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이제 암석들이 잘 드러난 곳을 찾아야 되는데 하천은 이제 빗물이나 이런 물들에 의해서 침식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신선한 돌들이 잘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 하천을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 쪽에 하천이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용천수도 많고 그런 이유하고 지층하고 지질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라산 남북 사면 서귀포하고 제주 시내엔 비교적 단단한 암석이 조면 안산화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안 빠져요. 지하로 잘 안 빠지죠. 그래서 용천수도 많이 나고 하천이 잘 발달되는 그런 이유가 돼요. 반면 동서로는 좀 길죠. 그리고 오름이 많이 중산간에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름에서 용암이 흘러나오면서 곶자왈이라든가 지하에 용암 도구를 만들면서 제주도가 지형이 넓어진 거거든요. 그런 곳에는 하천이 있을 필요가 없죠. 물 자체가 다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하천이 없고 그야말로 현무암, 제주도 현무암 까만 빌레로 되어 있는 그런 지형적 특성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바다하고 가까운 곳이라 사람들이 어로 생활도 했을 것이다 생각이 되지만 어로 생활만으로 이제 식량을 다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농사도 지어야 됐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평지이고 또 계속 흐르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리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쪽에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거로 추정이 되죠.
제주도에 중요한 포구가 있던 곳이 산지천이잖아요. 산지천 하류였었고, 제주시의 관문 역할도 했던 곳이고, 또 어쨌든 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이 됐던 곳이기도 하고, 제주시 도심의 핵심 상권에 있는 하천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그 하천이었었고, 예, 그랬던 것이죠. 한라산 중심으로 남북 사면에 하천이 만들어져 있는데 대표적인 하천이 제주시 쪽에는 한천이고 서귀포 쪽에는 효돈천, 이 가장 큰 하천이에요. 예전에 처음에 탐사를 했을 때 지도를 보니까 하천의 발원지하고 표시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라산 뭐 고지대 어떤 중턱으로 발원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조사를 하면서 한천 하구인 용연, 용도암에서부터 걸어서 올라가서 큰 줄기를 따라서 발원지를 찾아보자 해서 찾아갔는데 결국에는 제주시의 한라산 백록담 쪽에 북쪽에 큰 계곡이 있거든요. 동탐라 계곡, 서탐라 계곡이 있는데 이 한천의 상류예요. 그 탐라 계곡이 결국은 어디서 발원하느냐? 백록담 바로 북쪽에서 발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라산이 한 2,000m 높이인데 결국 그 발원지에서부터 바다까지 거리가 10여 킬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낙동강 같은 데 보면은 500킬로 이상이 돼요. 그래서 태백산맥에서 발원해가지고 안동으로 해서 한 400~500킬로를 흘러가지고 부산까지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그런 거리하고 지형적인 면을 갖고 있죠. 어떻게 제주도 하천을 생각해야 되느냐, 육지 하천에 비교하면 산지 하천의 계곡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곡물들이 모여가지고 평야에서 만나서 강을 이루는 곳을 제주도에서는 바다라고 봐야 돼요. 화산 활동에서 만들어진 지가 실은 다른 육지하고 비해서 이 화산섬이기 때문에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야말로 화산을 바로 끝낸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냥 화산체 그대로 있어요. 한라산이 워낙 높은데 한라산 한 2,000m 되는 높이에서 엄청난 강수량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토양이 있으면 그 많은 양의 빗물을 토양이 흡수했다가 이제 강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토양이 일단 없어요. 그다음에 단단한 안반이 있어야 되는데 안반 자체가 다 깨져 있잖아요. 그런 틈을 통해서 지하수로 함양이 되는 것이죠. 서귀포 해안에서 한라산까지 거의 한 10여 킬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경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물이 있으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주도에는 건천 같은 화산 지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적게는 1000도, 많게는 1200도 정도 되는 높은 온도의 용암들이 식으면은 얘들은 이 돌들은 이제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그 쪼개진 틈으로 물들이 쉽게 스며드는 특징이 있죠. 한라산의 강수량이 거의 한 5,000mm에서 10,000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한라산 고지대에서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하루 저녁에 1,000mm가 올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비가 와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건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천으로 비가 온 바로 다음 날 아침에 건천에 다 모아 들어가지고 바다로 급속하게 배수시켜주는, 그러니까 배수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 건천이 없다면은 제주 시내나 서귀포에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지하수가 된다고 하는 건 결국은 비가 내려야 됩니다. 비가 땅속을 침투해 가지고 계속 내려가 가지고 지하수 대에 들어가서 지하수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천 밑에도 계속 물이 흐르잖아요. 그 가다가 단층 지역이 있습니다. 층이 차이가 나는 지역에서 지하수면이 노출될 수가 있어요. 노출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샘이라고 하는 용천수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천에서 이게 일종의 그 웅덩이라고 하는 소입니다. 이 장급소는 이 동네 사람들이 모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중발이 되면서 도시의 뜨거운 열을 조절하는 일종의 가습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하천인 경우에는 하천에 평상시에 물이 안 흐른다고 하지만은 이런 소들이 군데군데 많이 발달돼 있어요. 도심지 하천인 경우에 이 하천은 바람이 통로 그리고 습도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도시가 열섬 현상으로 뜨거운 막으로 씌워지거든요. 그걸 조절해주는 그런 습도 조절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천은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